서울 빌라로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면 이 두 가지만 보세요.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 빌라를 가지고요.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팔 하면서 빠르게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서울 빌라로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면 딱 이 두 가지만 보세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는 매매가 안 된대, 안 팔린대, 안 팔리면 어떡하지? 또 내가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리스크를 보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세연쌤이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거주자가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자가 실거주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네, 물건을 검색하면서 또는 여러분이 시세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는요, 임장을 갔을 때 이 빌라의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다면 이 빌라에는 임차인이 아닌, 세입자들이 아닌 실소유자들이 거주를 하겠구나 라는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임장 가셨을 때 건물 컨디션 상태, 페인트 도색이 너무 오랫동안 안 되어서 겉으로 봐도 너무 허름하다. 이런 경우는 소유자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건물 상태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좀 짐작하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거주하겠구나라고 하는 짐작이죠.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다른 세대들의 등기부 등본을 다 한번 열람을 해보세요. 소유자가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살고 있는지 거의 100% 실거주자 주소가 아마 해당 물건지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자녀를 둔 가족 단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입지여야 돼요. 그것은 주변에 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요. 매매 거래가 그래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가 많은 것, 특히 초등학교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또한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그런 곳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너무 평수가 적은 거 있잖아요. 막 8평, 7평, 6평. 그래서 원룸이나 1.5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또는 투룸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이런 작은 평수, 작은 평수들은 임대는 잘 맞춰지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실거주자들이 매수하지는 않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평수가 좀 넓은 거, 빌라인데도 한 15평 정도 되는 거, 16평, 17평, 18평이면 더 좋죠. 평수가 넓기 때문에 4인 가족 단위들이 실거주자로서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좀 넓은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낙팔 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물건이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실거주와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는 물건이면 좋겠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또 가로정비주택사업, 또 모아타운 이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구역 내에 있는 물건들 또는 재개발 예정지인 물건들 이런 경우에는 실거주자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눈여겨보고 매수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번째 물건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때도 앞에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에 모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대지 평수가 굉장히 넓은 이런 빌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양심 없는 물건이라고. 이런 물건들은요, 결국에는 개발이 됩니다. 땅은 좁은데 이 양심 없는 물건이 자기 혼자 대지를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있다라면 같은 대지 평수에 높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대지 평수가 넓은 물건들을 또 찾아다니시는 매수자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 좀 수익화할 수 있고요. 이런 물건들을 앞으로 개발에 또 호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지 평수가 넓은 물건들도 눈여겨보신다면은 낙팔낙팔 하면서 내 투자금을 빠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서울 빌라로 낙팔낙팔 하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딱 이 두 가지만 보세요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은쌤은요, 굉장히 많은 자산을 불렸고요. 지금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이 희소성에도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주변에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그런 빌라들이 막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다 빨간 벽돌에 그냥 봐도 25년, 30년은 충분히 될 법한 그런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조사하는 이 경매 물건은요, 10년 이내인 거예요. 준신축급에 속하고, 누가 봐도 이 건물이 가장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노후도가 심한 건물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깨끗한 10년 이내에 준신축 건물, 이런 건물에 속해 있는 빌라라면은 빠르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꼭 살아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깨끗하고 좋은 물건을 보려고 해요. 그런 물건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빌라가 만약에 부동산에 물건이 나온다면은 금액대만 맞는다면 이렇게 10년 이내에 깨끗한 빌라를 선택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소유자가 실거주자로서 매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제가 5가지 정리해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변에 다른 빌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이 또한 희소성이잖아요. 그래서 금액만 맞는다면 다소 조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물건보다 비싸다 하더라도 실거주하는 매수자들은 이런 물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희소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의 빌라들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거죠. 그런데 내가 조사하고 있는 이 물건은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요. 빌라인데도 막 지하 주차장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세대별로 1세대 1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면 실거주자들이 반드시 이런 물건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네 번째는요, 주변에는 평수가 너무 작은 물건들밖에 없는 거죠. 6평, 7평 작은 평수. 그런데 내가 조사하는 물건의 평수는 또 넓은 거예요. 이런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 평수도 평수이지만 주변에는 투룸, 1.5룸, 원룸이 굉장히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조사하는 물건만 평수도 크지만 거기에다가 3룸인 거예요. 그러면 4인 가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왜?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갈 수 없는 수요들이 이렇게 방 3칸, 넓은 평수를 또 찾아요. 근데 여기는 넓으면서 방 3칸짜리가 굉장히 귀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연식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희소성에 대한 부분도 제가 5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다 메모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울 빌라로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면 이 딱 2가지만 보세요죠. 자, 첫 번째는요, 실거주자가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희소성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세연쌤 이 2가지를 가지고 서울 빌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어떠한 시장에서든 거래가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팔려야지 내가 수익이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지만이 이게 완전한 나의 수익이다 라고 이세연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 잊어버리지 말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 물건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 또한 5주 만에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매도가 되어서 순수익 4,200만 원의 수익을 낸 물건이고요. 자, 이 물건의 희소성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단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깨끗하죠. 거의 신축 같은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철문이 닫혀 있는데요.
이 빌라는 리모컨을 탁 누르잖아요. 그럼 이 철문이 저택처럼 쫙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분 또한 굉장히 희열을 느끼겠죠. 나 이 빌라에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빌라 자체도 너무 좋지만요. 평수도 넓어요. 3룸인데다가 시스템 에어컨 옵션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는 거의 노후도가 심한 그런 빌라들, 빨간 벽돌의 빌라, 이런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물건은 역 근처도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네, 요건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물건인데요. 네, 쌍문역하고 수유역 사이에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또 시장 바로 옆이더라고요. 주부님들이 시장을 또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옆에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여기는 뭐다? 주변이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건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빌라만 좀 새 빌라다. 그 희소성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평수도 넓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옵션 다 되어 있죠. 주차장 너무 좋죠. 그런 희소성을 너무 완벽하게 갖춘 그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낙찰받고 5주 만에 매도해서 4억 2천만 원의 순수익을 냈고요. 이 물건이 2억 7,595만 5천 원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3억 3천만 원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 물건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빌라인데요. 연식이 22년이나 됐어요. 한번 볼까요? 네, 컨디션이 아까 창동의 그 빌라보다는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이 22년 됐으니까. 근데 이 물건은 또 어떤 희소성이 있었냐면요. 건물 면적, 평수가 전용 15평이었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평 정도 되는 빌라가 흔치가 않아요. 좀 10평 이내, 이런 투룸, 1.5룸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5평의 면적을 갖고 있어서 소유권 이전까지 낙찰받고 넉 달 만에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2,600만 원의 순수익을 낸 물건입니다. 근데 내부는요 굉장히 더 지저분했어요. 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굉장히 빨리 된 물건이죠. 이 물건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 신권일 때 추천 물건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현장 가서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많이 입찰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희소성을 여러분들이 알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평수가 넓고 3룸이라고 하는 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고 주차장도 또 있었어요. 그것 또한 굉장히 장점이 물건이었는데요. 옆에 보시면 학교가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엄청 많잖아요. 예,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면 딱 이 두 가지만 보세요 중에서 그 안에 또 내용들을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빌라 여러분들이 이 딱 두 가지만 잘 확인하고 도전하신다면은 아마도 빠르게 낙팔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이 소액 투자금을 점점 더 불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세연쌤과 함께 서울 빌라로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면 딱 이 두 가지만 보세요. 낙찰받고 팔고 낙팔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이 내용 꼭 메모해서 여러분들 물건 찾고 조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세연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함께 입으로 화이팅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